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평택을 보궐선거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찌감치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출마를 이제 공천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그곳이 민주당 의원의 문제로 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니만큼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지 말지 이것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민주당과 합당을 응이 무산된 만큼 무조건 내겠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통진당 쪽에서는 옛날에 통진당 대표였던 김재현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 쪽,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서는 출마할지 말지, 뭐 이준석과 옆지역구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할지 그것도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볼 적에 그곳이 평택을 지역이 상당히 핫플레이스로 뜰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맞붙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배지를 달고 국회로 입성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출사표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 걱정되는 게 있느냐면, 아니 황교안 대표가 출마한 자유와혁신 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정작 자유와혁신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크게 문제 삼으면서, 아니 뭐 부정선거는 어차피 해봤자 부정선거로 세팅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거를 포기하자, 투표를 포기하자. 그래서 선거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길 대표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유와혁신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자기 대표를 출마시켜 놓고 거기서 선거하고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선거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황교안 대표 나가는 문제, 자유와혁신의 당에서 이렇게 또 투표 포기, 선거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한번 제대로 부정선거 문제 이슈를 짚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를 잘 따져보자고요. 사실 부정선거 이슈는 있잖아요. 우리로 보면 흔히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사주팔자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마 무슨 소리야, 어떻게 부정선거가 사주팔자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구조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를 하나의 투쟁의 수단, 이슈로 다 활용을 하면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빌드업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지금 어차피 부정선거니까 선거 해봤자 소용없어, 뭐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선거 보이콧으로 흘러가면 이거야말로 아주 부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하나는 빌드업 수단이 되고 하나는 완전히 팽개치는 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선거의 이 구조와, 그럼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를 보고서 야 올해는 뭐 어떻고 이제 물가도 조심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언제 좀 운이 좋아서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사주팔자에 나왔다 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면 이렇게 괜찮은데,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또 뭐 불행은 좀 사귀고 행운은 좀 더 증폭시키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인생 사주팔자 정해진 대로 인생 살게 돼 있어, 그거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노력을 팽개치고 인생 포기의 수단으로 삼으면 또 인생이 날아가죠. 어차피 이번 생은 내 인생은 안 돼, 이렇게 인생 포기하게 되죠. 이런 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보십시오. 저기 사주팔자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뽑을 적에 관상과 함께 사주팔자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관상 속에서 배신의 상인지 아닌지 이거 보고 또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 속에서 이 직원이 재물복이 많은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재물복이 많은 직원들을 많이 삼성이 뽑아놔야 삼성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정도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병철 회장은 사주팔자를 인생 포기 수단이 아니라 인생 빌드업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삼성 빌드업 수단으로 삼은 거고요. 그럼 또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부정선거니까 우리 이제 대선 치르지 말자, 포기하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2020년에 부정선거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정권 잡아서 이 부정선거를 깨트려야 돼. 그리고 부정선거 가지고 제대로 감시해갖고 부정선거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서 제대로 부정선거를 밝히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나의 대선 승리의 빌드업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렇게 대선 승리의 빌드업 수단으로 삼고서 그러면서 이제 이민 정책이나 뭐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부정선거도 하나의 이슈로다 해갖고 그렇게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대로 세팅했으면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승리하는 빌드업 수단으로 삼아서 부정선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이긴 거죠. 이긴 거고,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빌드업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병철 회장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 포기, 사주팔자 보고 나 이번 인생은 포기야. 이번 인생은 잘못됐어.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포기의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투표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뭐 해봤자 다 정해진 건데 뭐 그거 어차피 쟤네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세팅된 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투표 포기하는 게 나아. 이렇게 투표 포기 수단으로 삼는 거. 이것과 대별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는 바로 사주팔자 문제랑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병철 트럼프 대통령처럼 빌드업 수단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무당집이나 찾아다니면서 인생 포기의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투표 포기의 선거 보이콧 수단으로 삼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병철과 트럼프 같은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 상당히 좋은, 본인한테, 우리 자유우파한테 무기가 됩니다. 부정선거는 뭐 사주팔자가 무기가 되듯이, 빌드업 수단이 되듯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보이콧이나 투표 포기의 수단이 되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칼이, 자유우파한테는 엄청난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양날의 검인 거죠. 양날의 검에서 스스로 우리를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부정선거를 떠드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떠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투표해서 우리가 이기고 처부셔야지 라고 하는 방법으로 떠드느냐, 아니면 맨날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코인이나 팔아먹고 그러면서 우리 투표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자유우파한테는 하나는 엄청난 약이 되고요, 하나는 엄청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를 황교안 대표가 출전해갖고 선거를 뛰고 있는 마당에 그 밑에 자유와혁신 당원들은 투표해봤자 소용없어, 다 포기야, 그냥 선거 보이콧 하자고, 이런 소리나 떠들고 있으면 그게 독이지, 그게 독을 먹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제대로 쓰고 활용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라는 이슈를 독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약으로 쓸 것인지, 이거를 정말로 중대하게 스스로 우리 자유우파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부정선거라는 걸 우리 빌드업 수단, 그리고 저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저들의 음모를 깨부시는 수단으로 더욱더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서 선거 승리, 정권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부정선거 이슈를 이야기하는 플랜이다. 이야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